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02-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11시부터 시작되는 종목 상담 시간에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 상승한 2054로 활짝 웃으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름폭이 줄더니 지금은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2.9포인트 정도 빠진 20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자동차주를 비롯한 운송 장비 업종이 가장 크게 빠지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나란히 2%, 1.3%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월에 유럽 시장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오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금속업종 시장 대비 강합니다. 0.25%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한때 126만 7천 원까지 올랐었고요. 지금은 0.2% 상승한 125만 3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애플의 주가도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삼성전자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군요. 자, 그 밖의 종목도 좀 더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대로 좀 조정이 크게 나오는 상태고요. 오늘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좀 약한데요. 현대중공업도 1.6% 하락세입니다. 신한지주는 0.2% 플러스고 반면에 KB금융은 0.6% 빠지는 등 금융주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5% 가까이 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 대형 정유주들 또 오늘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S오일이 0.8% 정도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1.4% 정도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0.3% 상승되고요. 그 밖에 좀 더 살펴보면 롯데쇼핑이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0.6%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더불어서 삼성중공업도 오늘은 1.8% 조정이 나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1포인트 상승한 540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로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오르는 종목이 눈에 덜 띄는데요. 먼저 서울반도체가 3%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 대비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강보합 마감을 했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1위인 셀트리온이 1.8% 하락한 37,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이 1%대 조정을 받는데 어제 1.5% 올랐었던 다음이 오늘은 1%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포스코 ICT는 2% 가까이 하락인데요. 오늘은 한 8,600원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동서 SFA, 포스코 켄텍 등은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어제 3.6% 올랐는데 오늘 1.6% 더 오르면서 84,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엔터주 중에서는 SM이 2.5% 강세 보입니다. 48,95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인터플렉스가 오늘 5.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위메이드 3.4% 강한 모습입니다. 예,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봤고요. 이제 전문가 의견 들어야겠죠. 홍 팀장님, 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다소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 어저께 투신만 하루에 한 3,500억 정도 엄청나게 좀 많은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그러한 물량을 좀 받아냈기 때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고요.
시장의 본격적인 이탈이다라고 지금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어저께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에 갭이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20포인트에서 지금 단숨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갭이 발생을 했죠. 그 갭에 대한 메워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2026포인트에서 2025포인트 구간까지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2025포인트가 단기적으로 메워진 다음에 그 구간이 좀 지지가 될 경우에는 지수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충분히 가능한 수급 상황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대해서 큰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한 주가 마감되는 금요일 시장, 그 다음에 갭 부분이 일단은 좀 첫 번째로 좀 메워진 다음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두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언급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보신다라면은 IT 업종,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SDI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LG전자 쪽에서는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IT의 흐름이 좀 꺾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수장비죠. 지금 조선이나 자동차 그동안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 뭐 자동차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선만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소폭 차익 매도가 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추세 전환이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시점에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차익 매도가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 매도가 좀 마무리가 돼서 재상승할 타이밍을 좀 보셔가지고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약 같은 철강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은 많이 올랐던 게 지금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흐름 좋지 않았던 게 지금 회복력이 상당히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업종도 그렇고 철강 업종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4% 이상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대 반등밖에 주지 못하는 부분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일단 어제 기관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낙폭이 큰 만큼 반등 또한 크게 나온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흐름이 철강이나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나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일단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업종도 상당히 좀 흐름은 양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나 뭐 중국 내수 소비주겠죠. 오리온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일단은 여전히 힘은 강하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일단은 좀 자제를 하시면서 일단은 뭐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좀 이격도가 줄어드는 시점을 조금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로서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홀딩은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종도 흐름은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 종목이겠죠. 현대위아. 현대위아가 분lok될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업 가치의 훼손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국타이어도 그랬죠. 이대주주가 이탈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한 차례 지금 폭탄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때가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이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을 단기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 달이겠죠. 11월 달에 뭐 그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41,000원까지 하락을 했었지만은 주가 자체는 그 이후에 10%나 좀 급등한 흐름이 좀 나와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이 실적이 우량하고 필수 부품주,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블록들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1차, 2차 좀 나눠서 지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기아차가 현대위아 지분 판다고 하면서 오늘 현대위아가 4%나 빠지는데요. 그러면 현대위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더 사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비중이 문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신 분들이라면 더 사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비중이 좀 작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더
지나치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품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 공작기계에 대한 생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경우 수혜를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에는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시장에는 출회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블록딜을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분 인수를 상당히 좀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위아는 장중에 5.7%나 빠졌었는데요.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단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봤고요. 코스닥 흐름 보죠. 코스닥도 하락 반전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0.09%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역시 가장 약하게 이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투신에서 상당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투신에서 상당한 매물이 나왔는데 일단 뭐 179억, 그러니까 180억 가까이인 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큰 폭으로 밀렸고 오늘도 지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뚜렷한 그런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게 그 부지하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연속으로 한 5일간 지금 개인이 계속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외인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뚜렷한 매수의 주체가 없다.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정고점하고 지금 박스권을 딱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은 상단이 546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이 532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에서 계속 그 지지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스권 밑단에서는 지지가 한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밑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에서는 항상 상단에 붙였을 때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붙여졌을 때 그러니까 546포인트가 됐을 때 그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금 업종별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일단 기타 제조업종 그리고 출판 매체 정도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이 좀 상승을 강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업종들도 다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테마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테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그 상승을 보였던 테마들이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테마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 테마 중에서 이 박근혜 테마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이지가 지금 7%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마 말고는 뚜렷한 테마에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향후적으로 이 새롭게 테마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체결이 돼가지고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외국의 그러니까 외국의 많은 업체들이 한국에 이제 양질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싸고 그리고 고급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점해가지고 지분 매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저희도 한번 같이 찾아봐가지고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들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지분 매입이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사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모멘텀 받아서 그 테마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로 삼고 같이 한번 스윙 차원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차원으로 한번 같이 연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황사 관련주 사봐도 좋겠다 하셨었는데요. 중국에서도 황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역시 매매 가능한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서 계속 그 가뭄이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사상 최악의 그런 가뭄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그 가뭄이 이어진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한국의 봄 이제 날씨에 이제 황사가 좀 많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황사가 심해지면은 한국의 관련 수혜 업종들 그러니까 수혜 업체들 좀 얘기를 드리자면 뭐 웰크론이라든지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유닉스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업체들은
단기적인 전략, 그러니까 단기적인 전략 그리고 스윙 차원의 이제 전략으로는 충분히 괜찮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각 시장 흐름 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수의 전문가께서는 이런 업종을 사자 구체적으로 업종을 언급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기계업종 분할 매수 해보자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초대형주의 편식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IT 부품주 보자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상승 탄력이 유효한 장이 전망된다.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도 구체적으로 업종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 내수 부양 관련주 관심 갖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경훈 연구원께서는 상승 추세 중이기는 하지만 횡보 장세가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지금 포트에 5종목 있으시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수가 대비해서 큰 등락은 없는 가운데 NC소프트가 매수가 대비 6.4%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 보겠습니다. 현대산업, 삼성테크윈, 이눕치까지 3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3종목이 모두 플러스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삼성테크윈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4% 수익이 났고요. 현대산업 역시 11% 이상 고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SK 한 종목 10% 비중 있으셨는데요. 오늘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10% 사신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매수가를 7,660원 주셨고요. 기대되는 성장 동력 및 기관 매수가 유효하다 하시면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유진기업 40% 있으시고 수익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가 났는데요. 오늘 30% 비중으로 락앤락을 매수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32,900원 주셨고요. 목표가 3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4종목이 있으신데요. 덕산 하이메탈, 제이콘 텐트리, 제일모직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이콘 텐트리는 매수가 대비해서 12% 정도 수익이 났고요. 덕산 하이메탈과 제일모직이 각각 3.5%, 5.3%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박재민 팀장님의 삼성테크윈이 1위시고요. 정영훈 전문가 제이콘 텐트리, 또 박재민 팀장의 현대산업이 각각 11%씩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2위와 3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부동의 1위 채용 전문가 208% 수익 쌓여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46%, 박재민 팀장이 12% 수익을 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횡보 장세를 예상하셨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금일 시장도 오전에 어느 정도 좀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 좀 소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발 그 모멘텀과 함께 그 중국의 그 지준율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엔화 가치 절하라든가 아니면 유가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역으로 지금 펀드 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치고받고 하는 양상이 좀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에 대응하시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의 향후 추이를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분석하시는 내용 들어봤고요. 이제 포트 종목들 다시 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시고요. 수산중공업이 매수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다 수익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우선 지금 수산중공업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포트에 있는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마이너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제가 지금 포트에 가지고 있는 지금 4종목 중에서 가장
가장 지금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수산중업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지금 2,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될 만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항상 뭐 실적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1분기도 뭐 지난 분기 대비해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실적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뭐 지지난해 대비해서 뭐 한 44% 이상 뭐 실적 증가를 좀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더 그 이상의 좀 실적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뭐 부분에서 좀 봤을 때 상당히 좀 주가 좋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 뭐 지금 PER이 약 한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포트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제이콘텐트리인데요.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4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을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이콘텐트리는 다양한 뭐 사업 그 분야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메가박스와 뭐 시너스의 합병으로 전국에 그 390여 개의 스크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연간 뭐 1,800억 이상의 좀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급격한 성장세를 좀 나타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JTBC를 통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뭐 드라마들, 뭐 인수대비라든가 저도 뭐 즐겨보는 드라마인데요. 뭐 인수대비라든가 뭐 최근에 시작한 뭐 아내의 자격 등이 이제 방영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좀 수익성을 좀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보고요. 이 시각 특징주, 특징 업종까지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아쉽게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아쉽게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7포인트 하락하면서 203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급 면에서도 기관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관은 330억 원 정도, 외국인도 여기에 39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40선 돌파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0.5포인트 하락하면서 53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팔자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73억 원 정도, 여기에 외국인도 36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98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환율 시장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원 정도 하락한 1,125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달러 강세가 주춤하면서 원달러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하락률이 큽니다. 현대모비스는 2% 넘게 빠졌고 현대중공업도 1.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합권에 LG화학은 0.68%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신한지주만이 빨간불 켜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업종 하락세입니다. 서울 반도체만이 2.7%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1.7% 하락했습니다. 동서와 젠백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네요. 젠백스가 3%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SFA도 0.5% 하락했고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26만 7천 원까지 오른 삼성전자는 그동안 지수 상승에 견인차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수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08%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삼성전기, 삼성 SDI가 눈에 띄는데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LG이노텍도 0.47%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풀이되면서 생명보험주가 강세뛰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 넘게 상승했고 대한생명 0.7%,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일 기대했던 선행지표인 중국 철강 가격 개선이 현실화되면서 철강주가 상승하다가 현재는 반전했습니다. 현대제철만이 빨간불 켜면서 1%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동양텔레콤과 CNK인터, 이그젝스, N스포트가 나란히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다 하한가 기록하면서 동양텔레콤부터 무한투자까지 시장 대비 약한 모습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리온이 장 초반 엿새째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5% 상승하면서 85만 6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손오공이 디아블로3 출시일이 확정 소식에 닷새 만에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6% 상승하면서 6,4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가 오늘 5월 15일 출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오늘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2050선 위에서 장을 출발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요. 또 금요일장이라 그런지 거래가 좀 한산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은 박스권을 넘어가고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종목들의 진행은 그다지 강한 모습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제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지수가 고점 경신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비록 오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돌파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밀리고 있지만은 오늘 장중에 또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상황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은 어떤 걸 하시느냐 이게 제일 고민인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존의 강세를 띄고 있던 종목들 그리고 조정을 안 받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는 쪽도 있겠고요. 그런 쪽은 역시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쪽 이런 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지금 지수는 옆으로 횡보를 계속 했었지만은 오히려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많이 내려온 종목들군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역시 철강이나 그다음에 화학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노림수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고요. 지수가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돌파를 계속하면은 그쪽도 결국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이든 이쪽이든 하여튼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위원님 종목 볼 텐데 오늘도 종목의 변경은 없으시군요. 다시 한번 종목별로 좀 AS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발생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변화를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그중에서 LG노텍이 오늘 또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흐름이 강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치인 11만 원권까지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번 오를 때 강하게 한번 올라서는 타이밍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할 때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은 아주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도 시기를 좀 늦춰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뭐 화학주, 하나케미칼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OCI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조금씩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타이밍이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것도 지금 흐름은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보유를 하셔서 박스권 상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6,000원대 넘어가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 수익 노려보시는 쪽으로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10시 29분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일단 오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되겠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국 증시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일자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500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고용 지표가 다시 한번 일단 좀 감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면서 경기 지표가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진 지수가 계속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 11년 만에 신고가,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또 신고가. 근데 다우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고점에 대한 돌파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문제보다는 기관, 그러니까 국내 자금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면서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냐, 나중에 올라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방향성 일단은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이 지속적인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대로 일단은 윗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일 같은 경우 뭐 기관의 매도가 3,500억 가량 출하가 됐는데 시장은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전 같았으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커졌겠죠. 기관의 매도가 3,500억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닌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을 외국인이 지금 현재 좀 받아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강하더라도 그것을 좀 받아내는 주체가 뭐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쪽에서 좀 받아내준다라면은 시장의 우려는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저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이어서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일단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은 좀 더 이상 매도가 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하락부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갭으로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항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뚫어야 될 그 상당히 좀 많은 매물대를 의미를 하죠. 근데 그 매물대를 갭으로 뚫어냈다는 자체는 매수세가 그만큼 좀 많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매수세가 많은 상황에서 조정이 좀 얕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그만큼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업이 한 단계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2,100포인트에 대한 근접도 충분히 좀 단기간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4월 달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2,100포인트에 대한 지금 안착은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태를 좀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강도가 이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죠. 지수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현대차 그동안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왔었죠. 근데 이제 그들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보다는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철강 아니면은 은행, 건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는데 그들 종목들을 기관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 시장 대응 전략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주는 종목이 있다라면 기관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외국인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투신의 매매 방향을 본다면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매도하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좀 매수하는 매매 패턴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외국인들이 좀 모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 종목을 지금 보시면 뭐 셀트리온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LG상사 같은 종목도 있을 수가 있겠고 화학업종 중에서는 뭐 LG화학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선업종도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준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왕설량 팀장님 어떻게 전략 짜시는지 오전장 전략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역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틀 동안 계속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 이면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그동안 이제 선물 계약을 계속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5천 계약을 한 번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 가지고 또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일시적인 그런 상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지 이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기관의 매수세이다.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투신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멈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기관 중에서도 투신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투신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이제 펀드 자금이 계속 환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만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봤을 때 지금 유럽 상황이나 미국 상황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봤을 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이 이제 성공적으로 어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또 그리스 문제는 이제 다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IMF하고 그리고 유로존에서 모두 다 자금 지원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리스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다른 여타 나라들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나라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경제 지표가 계속 호조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제도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상 최저로 이렇게 발표가 됐다. 역시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계속 조금씩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됨으로써 이 미국 경제가 조금 한 번씩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 증시 계속 이어가지고 같이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040포인트입니다. 2040포인트인데 일단 204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저항선이 계속 위에서 그 2040포인트에서 뚫지 못하고 계속 그 저항을 받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를 이제 받고 계속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2040포인트에서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2040포인트에서 떨어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만 잘 이렇게 넘겨주고 지지만 된다고 하면 오늘 장에서도 마지막에 2040포인트만 지지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재차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지금 증시가 언제까지 상승을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증시가 고점이 되는 상황을 좀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증시가 고점인 상황은 딱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 대금이 가장 증가를 보였을 때가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를 보였을 때 한 하루 이틀 정도, 3일까지 이렇게 증가를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장 거래 대금이 한 5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되면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는지. 일단 뭐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 대금은 제가 정확한 금액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거래 대금이 지금 밑에 차트적으로 제가 봐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 차트를 열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이게 밑에 이제 초록 색깔 부분이 거래 대금입니다. 이 거래 대금이 갑자기 증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 그동안 가장 많이 증가를 보였던 때는 가장 많이 증가를 보였던 때는 2011년 8월 9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는데 지금 봤을 때 이때하고 지금 요 근래에 나왔던 거래 대금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때는 매도 시점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 차트를 항상 밑에다가 한번 같이 놔둬가지고 같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래 대금이 갑자기 늘어나면 왕설량 팀장님께서 이 시간에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럴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만약에 방송을 또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집에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두바이유 기준으로 130달러가 넘어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122달러 정도로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뭐 13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드리고 또 N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N 약세가 90달러까지 그러니까 N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90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상승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충분하게 그때도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왕설량 팀장님 투자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출발이 됐으니까요. 중국 상황 보고 오늘 사볼 만한 종목 이어서 듣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중국의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원자거 총리의 영향을 어제도 증시가 좀 받았었죠. 중국 증시가 하락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2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오늘 또 장 초반 상승 매물들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0.51% 상승한 2385.9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에 유입은 되고 있지만 그 힘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4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 움직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인민은행장은 지급 준비율을 연내 한 번에서 세 번 정도의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급 준비율이 20% 초반이지만 이보다 비교적 낮았던 적도 있다는 것과 함께 1990년대 6% 수준에 있었던 만큼 지급 준비율을 낮출 여지는 크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도 대출 증가 속도는 14.21%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2011년도 대출 증가 속도가 14.21%일 경우 지금 4분기 이후 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양적 완화 기조가 좀 이어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대출 증가세 또한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대무역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긴축 기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겠지만 내수 소비 진작과 함께 유동성 완화 정책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면서 중국의 3월 하순 은행들의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긴축 기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따른 시장에서 부담감이 지수의 하락을 최근 이틀 동안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조금은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시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다음 주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에 2,400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옆에서 계속 훌쩍훌쩍 하고 계시네요. 감기 걸리셨어요. 스튜디오가 좀 추운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가 네. 춥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볼 만한 종목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대형주보다는요. 일단 대형주 물론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 소형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예. 일단은 지금 산업용 조명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역사가 한 34년 엄청나게 좀 오래된 그런 기업이죠. 그만큼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성장해가는 종목들을 일단 좀 장기 투자,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시는 관점이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좀 갖고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 조명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좀 유지하고 있고 선박 조명에 대해서도 국내 한 67% 점유율을 좀 차지하면서 국내 1위를 좀 달리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는 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늘어가고 부채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면서 매출액도 같이 증가한다라면 상당히 좀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뭐 자산 같은 경우는 한 800억 정도에서 지금 1,200억까지 엄청나게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조금 재무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는 양호하게 계속 좀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일단은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이평선들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가는 양호하게 느린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매수가가 11,700원에서 11,900원 선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전고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500원 121선 기준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양전기공업 하창봉 팀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종목인데 그만큼 성장성이 돋보인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하실 분 등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왕설양 팀장님 어떤 종목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뭐 예전에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삼성전기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이 애플의 그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과 같이 겹쳐가지고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삼성전기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가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그 같이 동사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대가 괜찮은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 98,500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9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111,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플랜 A 연구소의 왕설양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